안녕하세요. 글로벌TV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50대의 결혼의 두 사례를 비교하면서 어떤 게 결혼이 잘 됐고 어떤 게 결혼이 좀 그런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서류 대행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호치민에서 여행을 하다가 레탄톤이라는 동네에서 길거리에서 길빵을 하신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이 20대 후반인데 아이가 하나 있는 싱글맘이에요. 근데 키도 적당하고 외모도 괜찮아. 근데 직업이 일본 레스토랑 거기 매니저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레탄톤에 갔다 온 이유가 그분이 초대해서 여자친구랑 같이 가서 밥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 한 3만 원 나오더라고. 뭐 그렇게 레탄톤에서 일하는 여자애랑 지금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또 이분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서류를 소개받아서 서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은 우리 구독자님보다 한 살이 더 많으신 54세예요. 근데 이분은 21살짜리 여자를 알게 돼서 결혼을 진행한다고 하셔. 소개받은 경위는 유튜브에 보면 여자 소개해주는 그런 채널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소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한 달 간격으로 지금 서류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작가야 매니저를 하고 계시는 신부님을 만난 신랑님은 잘 진행이 돼요. 근데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받은 여자를 만나시는 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아. 그 이유가 우리 구독자님은 여자분이랑 밤에도 해피하고 또 애교가 많고 암튼 뭐 베트남 올 때마다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이 소개시켜 주신 분은 제가 엊그제도 만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호치민 빈탄군에 작은 원룸을 하나 잡아줬는데 거기에서 뭐 동거하다시피 하는데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여자분이 남처럼 느껴진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도 자기 혼자 먹고 같이 밥 먹자는 얘기도 잘 안 하고 또 자기 필요한 거 있을 때만 말을 붙이고 평소에 대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거는 뭐 이 베트남 문화 중에 뭐 밥 시간 아니면 알아서 밥 챙겨 먹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호치민까지 와가지고 자기랑 결혼하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좀 끼니 안 챙겨주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 두 커플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구독자님이야 외모가 마음에 드니까 길빵을 하셨겠죠. 근데 그 여자분도 9살짜리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이 제 영상을 보고 자기도 그 딸내미를 키워줘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 분이 어느 정도 결혼의 큰 틀을 합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여자도 뭐 별 고민 없이 잘 진행이 되고 계신 거고 두 번째 구독자님은 자기는 아이를 키우기 싫으니까 20대 초반에 자기 스타일에 어울리는 그런 여자를 만나셨다 하는데 그 20대 초반의 여자분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긴 하는데 뭐 그 여자 입장에서 그 남자가 자신의 기준에 들어오냐 이런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독자님이랑 구독자님 친구분이랑 똑같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여자가 한국에 가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는 건 맞는데 자기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마디 더 했죠. 뭐라고 했냐면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서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상대방이 나를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결혼이 꼭 잘못됐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두 분이 만난 지 몇 달 안 되지 않았냐. 그리고 실제 시간을 보낸 건 한 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여자분이랑 속에 있는 깊은 대화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50대 남자분이 그 여자분한테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딱딱딱 하는 그런 거를 여자한테 요구를 하니까 그 여자분은 이게 결혼을 하려는 배우자를 만나는 건지
건지 자기 부하 직원 하나 부리는 건지 아리송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50대들 국제결혼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 뚜렷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소 한국적으로는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외국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것도 20대 초반에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 자신의 생각을 플러팅 하는 건 좋은데 상대방이 그거를 불합리하게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0대 초반이면 대체적으로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한국에 가고 싶고 결혼이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나이 많은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건데 뭐 20살짜리가 뭐 얼마나 50살에 비해서 인생을 산 경험이 있어서 한눈에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을 할까요? 이런 얘기 좀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여자분하고 어떤 직접적인 대화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 하는 행동으로 보면 특출나게 뭐 잘못된 건 없어요. 아니 뭐 베트남 여자들이 접대부도 아니고 약혼 하자마자 애교 만땅으로 부리고 남자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맞춰줘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어디 있냐고. 아니 결혼 생활 해보세요. 그리고 한배 부부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한국 남자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맞춰줘 가면서 사는 여자가 몇이나 있냐 이거지. 그랬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얘기가 아 자기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얘기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셨다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기준을 잡아놓고 네가 여기다 맞춰라 하는데 아니 이제 겨우 20대 초반이 무슨 인생의 경험이 있어서 하루기 여자도 아닌 여자가 남자 경험도 없는데 얼마나 우리 고객님한테 맞추겠냐고. 그런 걸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야지. 역지사지라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풀어가시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죄송할 게 없죠. 사실은 나이는 어려도 배우자니까 배우자한테 사과해야지. 그래서 그분 들어가셔서 그 사모님 되실 분하고 저기 어디냐 무인에 가서 이틀간 놀다 오면서 프로포즈도 다시 하고 사과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좀 많이 풀리셨는지 그 장인 장모도 그 전화 오고 지금은 잘해준대요. 뭐 잘해줘봤자 21살짜리가 뭐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 구독자님의 친구분도 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자기 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인다는 거지. 이게 국제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어떤 그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 좋은 길로 인도해줄 그런 조력자가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생략이 되는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른 사례인데 40대 후반의 분이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고 신부가 한국에 입국을 했어. 근데 2달 됐는데 신부가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분 나름대로 자기는 잘 해줬대요. 그래서 뭘 잘해줬냐 물어봤어.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병원 같이 다녀주고. 근데 그거를 베트남 와이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냐.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남녀관계가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데 그 생활비나 용돈이나 그 다음에 평소에 뭐 주말에 이렇게 놀러도 다녔는지 이런 걸 한번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대. 그래서 제가 2번에 걸쳐서 한 3시간 정도 상담을 좀 해줬거든요. 첫 번째 본인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한 340만 원 정도래. 그리고 저기 수원에서 전세를 살고 계셔. 권선동에서. 그쪽 인프라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분이 자영업을 하는데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에 오는 그런 직업을 하다 보니 여자가 혼자 오래 있는 거지. 근데 또 아내는 일하는 걸 원치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활비는 얼마 주냐 물어봤더니 생활비는 준 적이 없고 용돈으로 30만 원 정도 2번 줬대. 그리고 아내가 사달라는 거 자기가 다 사줬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영업으로 한 달에 300에서 330 그 정도가 꾸준하게 찍히는 그런 일이 뭐 드라마틱하게 수입이 늘지는 않겠지만
300 정도 벌면 한 100만 원 정도는 아내가 생활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용돈도 한 30만 원 주던 거를 계속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생활비 플러스 용돈을 한 100에서 130 정도 잡고 한번 그렇게 집행을 해봐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본다 하고 전화 끊었어.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 와이프가 집에 잠시 갔다 온다고 하고 베트남에 갔대. 그래서 안 올까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비서를 시켜가지고 좀 통화를 해봤어요. 도와주는 셈 치고. 근데 그 여자 하는 말이 자기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한대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먹어도 10,000원, 15,000원 그러니까. 그리고 뭐 30만 원 가지고 뭐 쓰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2달간 남편하고 잠자리를 하는 부분도 좀 뭐랄까 그 여자 입장에서 좀 싫었대. 뭐가 싫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 하고 싶을 때 그냥 꽂고 후다닥 하고 자버린다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자기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남자한테 좀 해줬더니 좀 멋쩍어 하더라고. 요즘 MZ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얘기를 해. 그래서 얘기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생활비 주고 그 다음에 와이프하고 대화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업종을 변경을 하셔서 시간을 갖는 쪽으로 좀 어떻게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2번에 걸쳐서 3시간 동안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게 일반 고객이면 내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 우리 채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랑 계속 얘기하고 자기 업체 가서 결혼 진행한다 해서 축하한다고 하고 다 했어.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저랑 식사도 한번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 좀 잘 안 풀린다니까 마음이 짠한 거야. 그래서 좀 도와줬어. 그랬더니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신부 한국 들어와서 적어도 신랑 아침에 좀 늦게 출근하니까 아침밥이라도 같이 먹고 또 이 우리 구독자님도 예전엔 11시까지 일을 했는데 지금은 8시면 정리를 하고 늦어도 9시까지는 귀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수입이 좀 줄긴 줄었지만 대신에 와이프가 매장에 나와서 일을 좀 도와주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이런 게 사람 사이에서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남녀지간에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약속을 지켜주고 내가 좀 불편하고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도 수용하고 상대 입장을 배려해서 이렇게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식으로 서로 대화를 해가고 조율을 해가면서 가는 게 부부 생활이지. 그냥 뭐 한국 사람들 뭐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베트남 여자가 돈만 밝히네 이런 소리 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아니 결혼 생활 자체가 돈이에요. 아니 뭐 한국 여자들처럼 뭐 통장 자체에 달라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와이프 입장에서 집에서 생활하려면 생활비 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그 생활비도 안 줘놓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 답이 없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의외로. 베트남 여자가요, 한국에 오고 결혼생활 시작하는데 결혼생활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생활비를 제대로 안 줘요. 한 100만 원도 못 주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러면 무슨 그게 결혼생활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요? 베트남에 사는 나도 한 100만 원을 주는데 생각 잘 하셔야 돼. 이게 국제결혼이라고 해서 뭐 특출난 게 아니고요. 결혼생활의 일부고 결혼생활은 남녀간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내가 할 일, 와이프가 할 일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런 겁니다. 아니 생활비 잘 주고 불편하지 않게 해줘봐. 그럼 왜 밥을 안 하고 빨래를 안 하고 청소를 안 해? 돈을 제대로 안 주니까 안 하는 거지.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뭐 간단한 이치예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한테 생활비 한 200만 줘도 베트남 여자들 중에 상당수는 일 안 하고 집에서 애기 보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배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와이프가 경제관념이 생기고 한 2년차, 3년차 되면 통장을 아예 맡기는 그런 한국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베트남 여자한테 통장을 맡기는 거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베트남 여자이기 이전에 자기 와이프기 때문에 와이프를 믿고 통장을 맡긴 거지, 그 베트남 여잔데 통장을 맡긴다고는 간극이 큰 거예요. 그 뭐 국제결혼하고 나서 외국인 아내가 나와 결혼 생활을 한다 해서 그 결혼의 본질이 바뀌지도 않는데, 결혼하고도 이 외국인 여자, 베트남 여자 그거와 국제결혼에 대한 선입견은 같은 선상에서 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